안녕하세요, 한근혜입니다. 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반짝이는 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보통 창의성 하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연상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내주는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작품이 됩니다. 오늘은 그런 것에 관한 책,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실현됐을까를 소개합니다. 소설가 제임스 패터슨은 다작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용해 그들의 도움으로 작품을 만들고 배포합니다. 패터슨은 39권의 베스트셀러를 냈고 전 세계에 1억 5천만 부 이상의 책을 판매합니다. 책 가운데는 텔레비전 시리즈와 영화로 제작된 것도 많습니다. 제임스 패터슨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에 5권 이상씩 책을 씁니다. 2006년에는 대형 출판사 하퍼 콜린스보다 더 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듭니다. 그의 창작 과정은 공장에 비유됩니다. 아이디어 실현에서 놀라운 성공률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의성을 조직하는 측면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3항목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동 항목, 참조 항목, 후순위 항목이 그것입니다. 행동 항목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과제입니다.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죠.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밥 그린버그는 디지털 광고회사 RGA의 회장입니다. 그는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아침마다 행동 항목 검토 의식을 치릅니다. 그날 해야 할 행동 항목과 일정을 정리하죠. 행동 항목을 작성하고 형광펜으로 행동 항목 오른편에 사선 몇 개를 그어 우선순위를 표시합니다. 적어두지 않으면 기억에 남지 않는다. 번거롭지만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다. 나는 날마다 새로운 항목을 작성하고 아침마다 예전 항목을 베껴 적는다. 그렇게 한 지 30년이 넘었다. 그가 한 말입니다. 방법론은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행동 항목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반드시 동사형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전화해서 토론하기,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가능성 조사하기, 샘플 만들기, 서류 업데이트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등. 다음은 후순위 항목입니다. 후순위 항목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프로젝트, 언젠가 하고 싶은 일 등이 그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아이디어가 떠오를지 모릅니다. 발생 시기가 좋지 않다고 나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후순위 항목을 만들고 지금 활용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 다 집어넣습니다. 주기적으로 후순위 항목을 검토하는 정기의식을 치릅니다. 매달 일정한 날을 정해 워드 문서로 인쇄한 뒤 후순위 항목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뺄 수도 더할 수도 그냥 놔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행동 항목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참조 항목입니다. 참조 항목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쇄물과 스케치, 메모, 회의록, 안내서, 웹사이트 등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참조 항목입니다. 참조는 할 수 있지만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참조 항목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기록 때문에 본질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참조 항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를 위해서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나중에 다시 찾을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NO 라는 답이 나오면 버려야 합니다. 제목을 잘 붙여야 합니다. 어떤 제목을 붙여야 나중에 찾기 쉬울 거를 고민해야 합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머뭇거림을 줄여야 합니다. 세스 고든은요, 마케팅의 거장입니다. 많은 저서를 냈고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산한 상품이나 회사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나마 조금 성공한 이유는 끊임없이 배출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배출이란 무언가를 내보내는 겁니다. 신상품 판매, 예술작품 전시, 출판사에 원고 보내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배출은 실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배출은 의무다. 이런 의무감으로 무장하고 작업한다. 막연한 일반론을 들먹이는 사람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도
만약만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되기보단 항상 배출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그가 한 말입니다. 무언가 배출을 해야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배출하길 꺼립니다. 도마뱀의 뇌 때문입니다. 도마뱀 뇌는 굶주림과 공포, 이기심, 성적 흥분을 관장합니다. 도마뱀의 뇌는 본래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도 그 뇌가 있습니다. 배출 시기가 다가오면 도마뱀 뇌가 작동한다. 이 뇌는 다들 나를 비웃을 거야. 이 일이 잘못될지도 몰라. 같은 말을 늘어놓는다. 우리는 이 말에 넘어간다.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만든다. 한 발 뒤로 물러나 또 다른 회의를 계획하게 만든다. 지시받은 일을 습관대로 할 때 이 뇌는 잠잠하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 이 뇌는 기승을 부린다. 제약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자유를 꿈꿉니다. 만약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유로운 느낌이 든다면 뭔가 빠졌다는 징후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되었건 제약이 있습니다. 마감 시한, 예산, 특별한 지시사항 등이 그겁니다. 이런 제약은 에너지를 관리하고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에서는 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약은 실행을 빠르게 합니다. 아무 제약이 없으면 스스로 제약을 가해야 합니다. 제약이 있어야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도 필요합니다. 이의 제기를 위한 회의도 가져야 합니다. 현재 계획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은 무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바꿔야 하나?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스로 비평가가 되어 계획이나 상품 혹은 서비스의 흠을 들춰내야 합니다. 이를 매질, 스트레쉬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초반에 이런 매질은 결점을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다듬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초반에 일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이 힘들어집니다. 절제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창의성도 성실함이 뒷받침될 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글 쓰는 일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갖고 있더라도 이를 글로 옮기기 위해서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존 그리샴의 일상입니다. 저는 새벽 5시 자명종이 울리면 바로 샤워하러 갑니다. 제 사무실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5시 30분 사무실 제 책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놓고 글을 씁니다. 어느 날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라 일필휘지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면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희상이 떠올라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매일 컴퓨터를 켜고 무언가를 쓰다 보면 희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창의성에 대해서는 많은 착각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풍부한 시간과 비용, 아무 간섭 없는 사무실, 출퇴근 시간의 자유로움, 번뜩이는 아이디어, 스트레스 없는 환경. 하지만 그런 곳에서 창의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도 필요합니다. 자기 아이디어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이 그런 곳에 도움을 줄 겁니다. 고맙습니다.